안녕하십니까. 폴란드 소개를 맡은 김용덕입니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폴란드어과의 교수로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폴란드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시죠. 먼저 폴란드 하면 폴란드가 어딨나 하시겠지만 다음 같은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폴란드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걸 아실 겁니다. 첫 번째로 바로 코페르니쿠스입니다. 16세기 때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 예. 16세기에 폴란드가 저런 대학자를 낳을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16세기 때 폴란드가 유럽의 강대국이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쇼팽.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항상 조사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음악가 쇼팽. 왜냐하면 쇼팽의 곡을 들으면 좀 애잔하고 슬프거든요. 왜냐하면 쇼팽이 폴란드 사람입니다. 근데 쇼팽이 20살 때 해외 연주를 나갔을 때 조국 폴란드는 그 당시에 폴란드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러시아의 식민자에 있어서 그 당시 때 폴란드의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갔던 쇼팽이 조국 폴란드로 두 번 다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쇼팽이 그렇게 사랑하던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러시아의 식민지하에 있는 조국 폴란드를 생각하면서 곡을 썼기 때문에 쇼팽의 곡이 애잔하고 슬픕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와 한이라는 그런 것으로 같이 통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폴란드입니다. 그래서 2015년 그 유명한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 바로 우리의 조성진이 그때 1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와 폴란드가 그런 한이라는 그런 슬픈 역사를 같이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한 그 최초의 여자 과학자, 그리고 처음으로 프랑스의 파리의 대학교가 된 그런 과학자, 바로 큐리 부인이 바로 폴란드 사람입니다, 여러분. 큐리 부인이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했을 때도 그때 폴란드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이렇게 나라가 없었을 때 바로 쇼팽이나 큐리 부인이나 아니면 이런 쿠바디스를 써서 1905년에 노벨상을 받은 이런 우국지사가 폴란드에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그게 바로 폴란드 민족이 가진 저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위 어디로 가시나니까 아마 쿠바디스는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걸 썼던 작가가 바로 폴란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유럽의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바로 시발점이 됐던 그 유명한 평화의 사도라고 불리고 있는 교황 요한 바로 2세가 바로 폴란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 그 미국 대통령 레이건의 표현에 따르면 요한 바로 2세는 공산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바나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 요한 바로 2세가 협력을 해서 동유럽의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데 아주 커다란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교황 요한 바로 2세가 1978년에 교황이 되고 나서 79년에 조국 폴란드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폴란드 사람들한테 내 사랑하는 동포들이여, 나를 믿고 다시 한번 민주화의 길로 나서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이 자유노조 위원장, 바로 바웬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980년부터 폴란드 사람이 다시 바웬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동유럽의 공산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폴란드가 낳은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특히 폴란드 하면 왠지 좀 동유럽 못 사는 나라,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 벗어난 나라 이렇게 돼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폴란드가 어느 정도로 문화적인 강국인가 하면 바로 폴란드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5명이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엔키비치가 있었죠. 그 다음에 레이몬트라는 1900 사람이 1924년에, 그 다음에 1980년에 미워시, 그 다음에 1996년에 심보르스카라는 시인들이 바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올해 말고 마지막에 있었던 2018년에 토카르축이라는 바로 저런 문학가가 노벨상을 5번이나 받은 게, 이게 바로 폴란드 문학이 가진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를 이제 국적이나 어적으로 보면 말이죠, 여러분. 폴란드가 국적으로 보면
7위입니다, 여러분. 7위. 예, 그리고 어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언어로 봐도 폴란드어가 바로 노벨상에서 8위에 오를 정도로, 그래서 이 폴란드가 저렇게 문화 강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폴란드 하면 우리말로 폴란드고 영어로는 폴란드지만 폴란드 말로 보면 저게 폴스카입니다, 여러분. 즉 대한민국 코레아처럼, 그래서 폴스카, 저게 이제 폴란드어고, 폴란드 사람들은 저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폴란드라는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폴란드는 유럽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북위로 보면 우리보다 13도 정도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겨울이 좀 깁니다. 그리고 여름이 좀, 여름도 있지만 봄, 가을이 좀 짧은 게, 왜냐면 우리보다 북위 한 13도 있어서 겨울이 좀 일찍 오는 나라가, 그 사계절이 다 있지만 좀 겨울이 좀 긴 나라, 그렇게 돼 있고, 그 남북 길이는 우리나라 한반도랑 좀 비슷합니다. 남북한 합친 건데 동서 길이가 좀 큽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면적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3배가 넘는, 그래서 한반도, 남북한 합치는 한반도의 약 한 1.4배쯤 되는 크기를, 그런 커다란 나라인데, 반대로 인구는 좀 이렇게 한 3,800만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한 6번째 크기를 갖고 있는 그런 좀 굉장히 그 땅덩이가 좀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폴란드의 수도는 바로 바르샤바고, 바르샤바 인구가 한 177만 명쯤 됩니다. 그리고 종교는 아까 말씀드린 요한 바오로 2세라는 교황을 낳은 나라이기 때문에 폴란드는 굉장히 독실한 가톨릭 국가입니다. 그리고 근데 요즘 들어서는 좀 성당에 가는 이 실질교들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이제 경제가 발달하니까 폴란드 사람들이 성당에 가는 대신에 쇼핑을 하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주말에 이제 교회로 피크닉을 가는 좀 그런 경향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GDP는 IMF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약 3만 달러가 좀 넘는데 우리나라의 반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보면 바로 폴란드에 지금 보시면 바로 왼쪽에 저게 독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저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지만 저쪽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폴란드라는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독일과 러시아라는 이 강대국사에 있는 게 바로 폴란드의 지정학적인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한반도도 바로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때는 러시아, 이런 네 나라, 그리고 지금 멀리서 미국까지 오는 이 네 나라가 외교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 지정학적인 게 우리 한반도인 것처럼 폴란드라는 나라도 바로 독일과 러시아라는 이 강대국사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게 폴란드의 예전부터 그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폴란드라는 나라는 이렇게 다시 보면 저 가운데 보면 저기 가운데 조금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이제 바르샤바라는 도시가 있고, 폴란드 북쪽은 이제 파랗죠. 저기 이제 바다입니다, 여러분. 발트해라는 바다가 있고, 보면 왼쪽에 독일, 남쪽에 체코와 슬로바키아,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러시아, 저렇게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폴란드라는 나라입니다. 그럼 여러분, 폴란드 한마디 한번 같이 저랑 한번 배워보시렵니까? 폴란드가 좀 우리가 좀 배우기가 좀 힘듭니다. 하지만 저랑 오늘 뭐 간단하게 3마디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진더브리, 진더브리, 이거는 안녕하세요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도비제니아, 안녕히 가세요. 그다음에 지앵구에, 이건 감사합니다. 이 3마디면 여러분 폴란드 가서 한 달쯤 사는데 별 문제 없습니다. 진더브리, 도비제니아, 지앵구에, 이 3마디만 잘 써도 폴란드 사람하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게 이제 폴란드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폴란드 이제 경제를 살펴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즘 폴란드 경제가 좀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면 저 왼쪽이죠? 보면 저 1990, 저게 바로 1990년도입니다. 그다음에 공산주의가 무너지자마자 그때 보시면 그때가 1731달러였어요, 여러분. 그죠? 2000달러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2018년 때 보십시오. 거의 10배 가까이 성장했죠, 여러분. 지금 보시면 지금 폴란드 경제가 보시는 것처럼 지금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 2004년에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보면 그때 경제가 두 배로 급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폴란드 경제가 요새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보시면 2009년에 그때가
전 세계에서 글로벌 경제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 도표에서도 저 독일도 그렇죠. 독일이 또 마이너스 성장이고 유럽연합도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저 위에가 흰색, 밑에가 빨간색, 저게 폴란드 국기입니다, 여러분. 폴란드만 유일하게 그 당시에 유럽연합에서 플러스 성장한 나라, 그게 바로 폴란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나홀로 성장하는 폴란드, 저게 폴란드 요즘 경제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사람들이 폴란드 경제 성장의 롤모델로 삼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비교를 하기를 좋아하는데, 지금 보시면 자기네들이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유럽연합에 가입한 지 10년 되는 그 기준으로 해서 드디어 자기네들이 한국을 누르고 자기네들이 더 많이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저 도표도 보면 참 재밌어서 제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많이 보여주는 저 그래프인데, 요즘 폴란드 경제가 저렇고, 지금 보시면 저기 이제 폴란드 바르샤바입니다. 수도 바르샤바인데 저 사진을 보면 요즘 폴란드 경제를 한마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곳곳에 크레인이 있어서 아주 높은 초고층 건물들이 지금 폴란드에 속속 들어서고 있는, 그래서 요즘 환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게 이제 폴란드 경제, 그리고 폴란드 지금의 경제의 이제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한테 중요한, 그럼 우리하고는 어떻게 개혁을 하고 있는가 보시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61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저렇고, 그리고 우리가 수출을 훨씬 많이 합니다. 그죠?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3달러를 수출하고 수입은 약 8억 달러로 우리한테 굉장히 고마운 나라가 바로 폴란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폴란드에 약 265개, 270개 정도의 법인들이 폴란드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폴란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경제개혁을 했을 때 우리나라를 굉장히 중요한 경제나 통상 협력 파트너로 그렇게 우리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대거 진출을 하기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폴란드에 진출을 했는데, 왜냐하면 2004년에 폴란드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우리나라가 유럽에 경제 진출하는데 바로 폴란드가 교두보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거 폴란드에 진출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는 R&D 분야에서 특히 삼성전자나 아니면 특히 가장 중요한 LG화학에서 자동차 배터리 공장이 바로 유럽 공장이 바로 폴란드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주한 중요한 굵직굵직한 것들만 보면, 올해 포스코 건설에서 바로 5천억 가까운 바르샤바 폐기물 소각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작년에 현대 로템이 바르샤바 전차 사업, 저것도 좋은데 저게 아주 상징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저 당시에 바르샤바 사람들 그랬어요. 폴란드 사람들이 현대가 자동차를 잘 만드는 건 안다.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는, 코리아에는 전차가 없는데 어떻게 전차를 수출하냐, 만들어서. 저게 바로 우리나라 경제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대 로템이 바르샤바 전차 사업을 따냈고, 특히 그 해에 작년에 대거 1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현대 엔지니어링이 바로 화학 플리트도 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바로 LG화학이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2016년에 완전히 공장을 해서 2010년부터 지금 생산 활동에 들어가서 유럽에 우리나라 자동차 배터리 수출하는데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폴란드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현 주소이고, 그래서 보면 이런 그 외에도 뭐 KT나 만도나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이 폴란드에 대거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유럽 내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산 위치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특히 이거보다는 다음 이렇게 이걸 보면 동유럽의 우리나라 생산 공장들 보십시오. 폴란드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나 LG화학이 있고, 그다음에 체코에는 현대자동차, 슬로바키아는 기아자동차, 헝가리에는 삼성과 SK 이렇게 이노베이션이 진출했는데, 특히 폴란드가 등치도 동유럽에서 가장 커다란, 그래서 폴란드가 동유럽의 마청쯤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그런 경제 파트너가 바로 폴란드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특히 2017년에 워킹 홀리데이가 우리랑 협정을 체결해서 우리나라 젊은이도 많이 진출해 있고, 저런 기업들도 폴란드 있고, 이런 기업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저런 우리나라 기업들이
폴란드에 가서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1989년 공산주의가 무너지자마자 그해 외교 관계가 수립되고 양국 대사관이 각각 개설이 되고 그리고 91년부터 중요한 인사들이 상호 방문해서 여기서는 뭐 총리와 대통령만 봐더라도 94년에 바이엔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었고 그 다음에 2002년 바로 기저 한일 월드컵 때 폴란드 대통령이 그다음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그때 우리나라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폴란드에 답방을 했고 2008년에 다시 폴란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폴란드를 다시 방문했고 2013년에 폴란드 대통령이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에 왔고 그리고 특히 지금부터 2년 전 평창 올림픽 때 폴란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찾아왔었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요즘 우리나라가 폴란드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2016년에 폴란드 국영 항공사 로트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항공사가 바르샤바에서 인천까지 무려 5번이나 직항으로 지금 우리나라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지금 한류바람이 폴란드에도 많이 불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 뭐 K-팝이나 이런 것도 유명하지만 왜 폴란드에 한류바람이 부는가 하면 한국어를 잘하면 저런 아까 봤던 삼성이나 LG나 이런 기업들의 우리나라 기업들의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폴란드 유수의 대학교입니다. 폴란드의 가장 유명한 바르샤바 대학교, 크라쿠프 대학교 이런 대학교에서 한국어과가 속속 창설해 지금 한 5개 메인 가장 중요한 5개 대학교에 모두의 그 한국어과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류바람이 폴란드에도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폴란드의 관계는 장밋빛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고맙고 우리와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폴란드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폴란드를 인천에서 바르샤바까지 직항이 있습니다. 타고 가셔서 폴란드도 보시고 바르샤바도 보시고 그래서 진더블이 폴란드 말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